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 사건은 또 감정가 대비 높게 한 135%의 낙찰된 사건인데 전형적인 전세 사기 물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도 이 전세 사기 이런 깡통 빌라들, 빌라왕 전세 건축왕 이런 사건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빌라들 중에서도 이런 깡통 빌라들이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도 나올 그런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빌라들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경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빌라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그 전세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한번 이 사건 보면요. 등촌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대지 5.92평, 전용이 6.72평 이런 빌라인데 지금 보시면 감정이 1억 7,600에 나왔다가 5,700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최초 감정 금액으로 갔다가 이번에 2억 3,700에 입찰자도 8명이나 달라붙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건에 보시면 우선 선순위 임차인 2억 3,500이 있어요. 자, 유지혜라고 돼 있고,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도시주택보증공사. 원래 임차인이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제 아마 허그 저거 이제 들었을 거예요. 보증보험을 들은 것 같은데 보증보험 들고 나서 이제 결국 허그에서는 임차인에게 물어주고 허그에서 지금 이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억 3,500만 원 이하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치가 2억 3,5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낙찰이 될 수 없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세 사기 물건인 건데 지금 이거 봐도요. 어떠냐면 소유권 보전 등기 19년 되고 나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19년 6월에. 근데 3개월 뒤에 바로 소유권 이전됐죠. 서땡땡. 아, 이게 전형적인 지금 전세 사기의 케이스인데 이게 예전부터 유행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신축 빌라들을 분양할 때 대출을 거의 뭐 90%, 100% 가까이 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지만 은행들, 이금융권 은행들하고 짜가지고 업계약서를 통해서 대출 금액을 많이 뽑아가지고 무피 투자 또는 뭐 돈 안 들이고 입주할 수 있는 또 1,000만 원 들이고 입주하는 그런 빌라들을 많이 분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사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부동산하고 동네 부동산 업자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껴가지고 보증금을 높게 해서 임차인이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임차인 높게 받아도 나중에 반환 못 해주면 이에 대한 채무가 남다 보니까 그거를 명의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빌라왕이라는 이제 그런 명칭을 달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권을 이제 가져가는 대신 뭐 1, 200만 원 이상 정도 어떤 수수료 줘버리고 다 떠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 빌라를 몇십 채, 100채씩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 물건이 지금 2억 3,7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경매 신청한 게 4억 9천인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유자가 여러 물건의 대출을 전세를 놨는데 그 물건마다 지금 임차인들이 못 받아서 지금 보증공사에서 지금 청구하는 금액이 여러 채에 대한 그런 물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왜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23년 7월 3일 날 채권자 그 보증공사에서 확약사를 제출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확약서냐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에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보증공사에서도 낙찰이 안 될 건 아니까 그냥 못 받은 보증금 그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로서 그거를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는 사람은 2억 3,500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더라도 이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확약사를 제출한 다음에 결국 변경이 되고 5,700까지 5차 유찰이 됐지만 다시 1회차부터 경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억 3,500 이하로 낙찰이 돼도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물건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상당히 상당수 존재해요. 이런 물건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니까 자꾸 이런 사기꾼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허구에서 이거 보증금을 포기해버리면 그에 대한 손해는 다 허구가 짊어지는 건데 다 이거 국세 낭비인 거거든요. 결국 사기꾼들 배만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낙찰이 2억 3,700이 됐어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럴 거면 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억 3,700에 받냐 이거예요. 이걸 2억 3,700에 받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부동산이 2억 5천 이상은 돼야 그래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싸게 받는 건데, 이 단기간 사이에 그 물건이 그만큼 됐느냐 이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실제 조사해보지 않아서 그만큼 시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억 3,700에 받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진작에 받았어도 돼요. 자, 2억 3,700에서 임차인 2억 3,500 받아가고 그 전에 집행비용 빠져나가겠죠. 집행비용 한 400만 원 빠진다고 치면 결국 어쨌든 간에 그때 받았어도요. 인수할 돈은 한 3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300만 원 차이 인수 보증금 때문에 지금 와서 2억 3,700에 받냐 이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 2등 입찰 금액도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그동안의 시세가 그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고 이렇게 확약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익을 많이 보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낙찰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금액에 낙찰 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비용 4,500만 원 빠지면 인수하는 게 없죠. 어쨌든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금액에 받기에는 아쉬운 물건. 확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6.7평인데 8.7평이었나요? 전용 8.7평보다는 생각하기엔 넓죠. 지금 보시면 방 2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욕실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축 빌라들은 보통 전용 면적보다는 실제 실거주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신축 빌라들 물건 보실 때는 반드시 내부 구조도상의 어떤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용 면적보다는 내부 면적은 실면적은 좀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물건은 왜 금금액에 낙찰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에서 뵐게요. 안녕.